월등이야. 축하해. 자, 힙합은 어떻게 힙하게 되었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책을 함께 같이 봤고 오늘 글쓰기 과제로서 한국 힙합의 현재와 그리고 과제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글을 한번 작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제에 충실한 글을 썼는가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 자료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힙합의 현황, 한국 힙합이 어떠한가, 뭐 한국 힙합의 뭐 역사라던가 현재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알기 쉽게 자료로 제시하였는 건가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한국 힙합이 현재 어떠한 과제들을 안고 있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라고 해서 나름 어떤 뭐 여러분들의 뭐 식견을 바탕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런 그 음악 평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통 이제 이야기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나.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관해서 그렇다면 그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건가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른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글을 통해서 한국 힙합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이 한국 힙합이 현재가 어떠하고 이러한 고민을 갖고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보 파악할 수 있다라면 그 글이 좋은 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이 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석 2, 하진이 지석 1 순으로 평가도 하겠습니다. 이게 준이 글 이거 맞지? 네. 음, 쇼미더머니나 고등래퍼와 같은 힙합 프로는 거의 나올 때마다 히트를 친다. 방송 프로 노래는 음악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시청률 또한 매우 높다. 물론 이런 프로그램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다수의 사람들이 힙합을 매우 선호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런 힙합의 매력을 어디에서 얻는 걸까? 지금부터 힙합의 다양한 부분을 통해 힙합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가 현재 힙합이, 우리가 현재 보는 힙합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왔지만 시작은 미국의 한 유흥주점에서 열렸다. 이때 주점 안에서 열린 파티에서 DJ 쿨 헐크가 브레이크 댄스를 고안해서 그 자리에서 췄는데 반응이 좋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 힙합이라는 음악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힙합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몇 년 뒤다. 1980년에 들어왔으나 점점 인기가 많아지게 된 것은 1990년대이다. 이때 서태지와 아이들 듀스로 시작해 다양한 아이돌들이 힙합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을 인기가 이어져 오게 된 것이다. 원래 원조 힙합은 기본적으로 비트에 랩만 올리는 것이었지만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랩과 리듬이 만나 더욱 한국의 느낌을 잘 살리는 음악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뒤로 이런 힙합을 서태지와 아이들을 출연으로 엄청나게 뜨게 되었고 그 뒤로부터 쇼미더머니 고등래퍼와 같은 TV 프로그램도 나오게 된 것이다. 한국 힙합의 현재를 말하자면 정말 대성황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요즘엔 힙합은 그냥 정통 힙합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주로 다양한 노래들과 섞여서 나온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나왔던 지코의 아무 노래만 봐도 그렇다. 지코가 힙합과 리듬을 섞어서 매우 신나는 노래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매우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이처럼 정말 현재 한국 힙합은 젊은이의 상징으로 불릴 정도이다. 이런 노래들 말고도 패션도 있다. 원래는 힙합에서 제일 유행한 일명 오버핏이 요즘엔 옷 잘 입는 사람들의 상징으로도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이런 패션을 몇몇 사람들은 불편해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힙합 패션을 고집하고 많이 입는다. 하지만 요즘 한국 힙합은 원래 힙합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점점 힙합이 상업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즘에는 힙합을 돈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힙합을 꿈꾸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것이 제일 문제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궁금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이 힙합의 본질을 잃기 때문이다. 힙합의 본질을 잃으면 힙합은 그저 노는 행위일 뿐이고, 다른 것과 차이가 없다. 힙합이 이렇게 뜬 이유는 다양한 음악들 중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이 본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다른 음악들과 차이가 없다.
이런 것들 말고도 힙합의 본질을 망가뜨리는 것들은 많다. 그중 대표적인 게 디스이다. 대부분의 힙합 프로그램에서는 디스전이라는 부분이 꼭 존재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것이 진정한 힙합이라고 하는데 나의 생각은 아니다. 또한 맞다고 해도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디스하는 것은 각각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 심하면 싸움까지 갈 수가 있다. 디스전에서는 서로의 인신공격부터 시작, 좀 내려, 미안해. 네, 디스전에서는 서로의 인신공격부터 시작해서 심할 때는 패드립까지 하는 경우도 대다수이다. 모든 음악의 본질은 소리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하나로 묶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는 것이 목적이다. 근데 힙합은 그것과 반대로 관계를 깨뜨리고 있다. 그것이 바로 힙합의 큰 문제인 것이다. 현재 힙합을 위한 조언을 하라면 하고 싶은 것은 매우 많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하겠다. 첫 번째로 아까 말했던 디스전이다. 디스는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은 물론 관계까지 흐트러지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습은 멈춰져야 한다. 두 번째로 과한 힙합 패션이다. 살다 보면 다양한 힙합 패션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패션이 과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 이런 과한 패션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힙합은 이미 우리 생활에 스며들고 있고 우리 사회는 그것을 적응해 나가는 중이다. 1990년대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힙합은 진행 중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불편해하기도 한다. 물론 한국 힙합의 문제점인 상업적 힙합과 그 디스전은 근본적으로 문제인 것은 맞지만, 맞지만 기성세대들은 이런 힙합의 문화 자체를 싫어하기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힙합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와 개인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네, 수고했습니다. 추석2. 일단은 문단을 잘 끊어가지고 그 주제에 맞게 따로 잘 나눠서 설명한 것 같고, 겹치는 부분이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대하면 깔끔하게 적은 것 같습니다. 하진이. 힙합이 왜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졌는지 궁금했는데 설명해줘서 좋았고, 그리고 힙합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줘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주석원. 정말 깔끔하게 작성돼 있고, 그리고 또 문제점을 짚거나 이런 것처럼 주제에 정말 잘 맞게 자기 의견을 되게 많이 넣어서 쓴 것 같습니다. 음. 자, 쌤이 준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준이 덕분에 쌤이 아까 그 음악을 잘 모르는, 특히 힙합은 더더욱 잘 모르는 사람이었었는데, 준이 덕분에, 힙합이 이렇구나, 한국 힙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과제의 목적에 맞는 글, 그런 좋은 글을 써서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준이가 또 형식을 갖춘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쭉 이제 본론에 관한 부분들이 쭉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에 가지고 이렇게 3단의 어떤 그런 기법을 활용해서 글을 쓰고 있는 점들,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문단 구별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일부러 또 한 줄씩 띄워주고 그러면서 가독성을 높이고 있는 부분들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어쨌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어떤 준이의 그런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점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의 색깔이 드러났다는 점들도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즘에 이제 이런 글을 쓸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요즘에 워낙 이제 그 표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글을 쓴 다음에 제일 아래다가 그 이 글을 쓰면서 이제 뭐한 자료들 참고한 참고한 자료, 자료들. 참고한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명시를 해주면 두 가지 점에서 좋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했던 대로 윤리성, 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막 뭐 함부로 갖다 쓰는 사람 아니다. 나 정직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뢰성. 그런 글을 갖다 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되게 많이 뭐 한 사람이다? 연구한 노력. 노력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 글이 이러한 그 거에 바탕을 둔 신뢰할 만한 글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고한 글 같은 경우를 갖다가 이제 함께 제시해주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습 습관화 돼야 되고, 뭐 여러분들이 일단 과학 무슨 글 발표한다는데 그 선생님 잘 모르지만 특히 과학 연구 논문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좀 덜해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학계에 발표된다거나 그런 그 연구 발표 그런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좀 더 엄격한 걸로 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 연습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 자, 그다음부터는 쌤 이제 소소한 이야기, 이 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소한 몇 가지 이제 도움말들, 지적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머니나 고등래퍼 같은 힙합 프로는 거의 나올 때마다 히트를 친다. 방송 프로 노래는 음악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고 시청률이 매우 높다 해가지고 방송 프로 노래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너가 힙합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건지, 어? 힙합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건지,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시청률이 높아 음악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고 그 시청률이 매우 높다는 건지, 그 논의의 초점이 불분명해진다는 거야. 근데 아마 준이가 글의 그 연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요 힙합의 노래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또 시청률 또한 매우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히트를 친다라는 얘기하고 시청률 매우 높다라는 거하고 결국 같은 노래고, 방송 프로의 노래는 시청률 또한 매우 높다 하면은 이건 주어하고 서술어가 안 맞는 거야. 음악 노래가 음악 차트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거는 말이 맞아. 이 노래가 상위권을 차지해. 근데 노래가 시청률이 매우 높지는 않아. 방송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높은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주어하고 서술어가 이렇게 호응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색합니다. 일단 그런 점에서 그 부분에서 이제 요 문장이 어쨌든 좀 수정이 돼야 되고, 물론 이런 힙합 프로그램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근데 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고 넘어가 버리면 뭘 지적하냐고. 선생님이 준이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준이는 참 칭찬할 게 많아요. 고치점도 많아요. 끝. 이렇게 해버리면 알 수가 없잖아. 내용이 없잖아. 그런 점에서 이제 물론 이런 힙합 프로그램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선정성을 지적한다던가, 그런 그 지적의 내용이 뭔지를 최소한 한두 가지 정도는 사례를 들어줘야 뭐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수의 사람들은 힙합을 매우 선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에서 요즘에 이제 또 우리가 요 선생님도 참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 의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의가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다수 사람들이라고 하면 뜻이 달라져. 똑같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의는 특별히 필요한 의가 아니야. 그래서 꼭 그 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쓰고, 그렇지 않으면 이 의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는 의를 뭐 하자? 빼자. 선생님도 이걸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지금. 잘 안 돼. 그러니까 글 쓴 다음에 일부러 그 의자 있는 데를 봐갖고 다시 그걸 한번 빼서 읽어봐. 빼서 자연스러우면 뭐 하고 빼고, 빼면 뭔가 뜻이 달라지면 넣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런 힙합의 매력을 어디에서 얻는 것일까? 지금부터 힙합의 다양한 부분을 통해 힙합에 대해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렇게 되면 힙합 일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걸로 생각하게 돼.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에 이 부분만 하고 여기 부분 읽을 때만 해도 아유, 준이가 선생님 낸 과제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썼구나 라고 사실 선생님이 좀 실망했었어. 여기까지 볼 때는. 힙합에 대해 알아보자 하고 뭐 현재 보는 힙합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냥 힙합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글을 썼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보니까 이 다음부터는 다시 우리 한국 힙합에 대한 얘기를 쭉 쓰더라는 얘기야. 그랬을 경우에 지금도 네가 힙합의 다양한 부분을 통해 힙합에 대해 알아보자가 아니라 너가 원래 이 글을 쓴 부분들, 한국 힙합의 뭐 발전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쓰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힙합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앞부분도 이거에 관한 걸로는 맞아 지금.
어? 근데 네가 만약에 한국 힙합에 관한 얘기를 하자고 그랬으면 그 요 부분에서 힙합 이렇게 외래 건데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큰 인기를 끌게 되었었는지 그 과정과 뭐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그 앞부분의 내용들도 살짝 그 부분들을 추가시켜 주는 것들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부분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부분 여기까지 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건데 여기서 문단 구별 해줘야 되고 자, 요 부분은 빠져도 돼. 빠져도 돼. 왜? 우리 오늘 한국 힙합에 관한 거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봤을 때 요 부분이 있어도 괜찮아. 왜냐면 이게 비중이 일단 크지 않아. 그리고 한국 힙합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원래 힙합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온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크게 이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 다만 요게 한국에 들어온 게 몇 년 뒤다고 했는데 이게 그럼 여기가 몇 년 언제냐고. 그리고 몇 년 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뒤다라고 얘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준점이 있어, 기준점. 그래서 여기서 물론 이제 뭐 미국의 한 유흥주점에서 왔다 뭐 하는데 이 사람이 뭐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대략 언제쯤인지가 연도가 밝혀져야 몇 년 뒤라고 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여기 평균 80년대 들어왔다면 그럼 이게 뭐 한 1970 몇 년인 거야? 원래? 그렇진 않아? 근데 여기 80년도에 들어왔는데 몇 년 뒤에 들어왔다면 여기 70한 5년 정도 돼야 되잖아. 이 일이 있었던 게.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면 요 부분을 바꾸던가 요 부분을 바꾸던가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태지 아이돌 듀스로 시작해 다양한 아이돌들이 힙합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기가 이어지던 곳이다. 원래 뭐 랩과 리듬을 만나 더욱 한국인들끼리 잘 사는 음악이 만들게 됐다라고 해서 성공 비율까지 잘 썼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출연은 엄청나게 뜨게 되고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서태지와 아이들의 인기를 끌게 되는데 그 뒤로 서태지와 아이들의 출연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서태지와 아이들 출연 이야기가 여기와 여기에서 두 번 뭐하라는 얘기야? 중복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지석2가 얘기했었나 해서 이런 식으로 그 중복되는 부분은 걸러서 뒷부분에서 살짝 나와야 돼. 깔끔하게 뒷부분에서 중복되는 거 살짝 나왔어. 그래서 응.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에서 여기 1세대, 1세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더 이제 흥행할 수 있는 것들 2세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구별해 쓰는 것들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성하기 싫어 말할 때에서 요즘 힙합은 하면서 이제 그럼 이게 이제 3세대가 되는 거야? 뭐 어쨌든 그런 그 세대적 부분들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몇 년 나왔던 아무 노래에서 이게 구체적인 그 실내 예를 들어서 써준 것들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노래 말고 패션이니까 여기서 또 문단 구별을 해주는 게 좋고 그래서 이 정도 글들이 한 문단으로서 적정해. 이 정도 글들이. 그러고 나서 이렇게 띄워줘야 여기는 그리고 또 이제 내용적으로도 패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오히려 좋다는 얘기지. 몇몇 사람들은 불편해. 왜? 역시 이거 불편해하는 것에 관해서 뭘 불편해하는지 이야기가 빠져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하지만 요즘 한국 힙합은 원래 힙합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상업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단이 너무 근데 길었어요. 여기서 보면 본질을 잃어가고 있대. 문제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유는 간단한데 본질을 잃기 때문이래. 이 얘기는 누가 하진이가 와가지고 준이 넌 문제야. 준이가 내가 왜 문제야? 넌 문제 있으니까 문제야. 그럼 준이가 나 문제 있구나 이러냐고. 그러니까 너 여기서 지금 그러잖아. 힙합이 본질이 가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하다. 그건 힙합의 본질이 이렇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가 얘기해 줄 건 역시 뭐야? 준이는 알아. 힙합의 본질이 뭔지. 근데 선생님 같은 사람은 힙합의 본질이 뭔데 본질을 잃고 있다는 거지? 왜 본질이 잃고 있다는 게 뭐지? 라는 어떤 그런 분에서 그러니까 본질을 잃으면 힙합은 그렇게 논외일 뿐이고 다른 거와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도 유일하게 본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자꾸 본질이 뭔지 얘기하지 않으면서 계속 본질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요 글이 조금 선생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글이 돼 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말고도 여기 역시 문단 구별을 해줘야 되고 대표적인 게 디스이다. 디스전이 있는 거 꼭 존재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거 진정한 힙합이라고 하는데 나의 생각은 아니다. 이러면 또 헷갈려져.
왜냐하면 본질을 망가뜨리는 것이 디스인데. 그런데 보니까 그럼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망가뜨리는 거라는 거야. 근데 꼭 존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진정한 힙합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진정한 힙합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뭐 이런 거 아니야. 준이가 여기는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가 한국이다 그러는데 다수의 사람들 여기 한국이다 그러는데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라고 준이가 지금 외치면서 여기 한국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문제야 지금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준이가 생각하는 본질은 뭐냐라는 부분들 물론 그 이야기 뒤에 나와 보니까는 준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럼 오히려 그 뒷이야기를 앞으로 끌어다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도 또한 맞다고 해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라고 하는 것들 물론 요 것들이 뭘 의미하는 건가 나오는데 요 문장 자체를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어색한 그런 문장이 되고 있다는 거지. 아니면 힙합이 디스전이 본질이다. 하지만 이것이 출발은 그러했지만 인정. 하지만 이것이 갖는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난 이것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본질이 아니다 그러면 원래 힙합 아니면 이제 디스 이 하는 것들이 원래 그 디스가 이게 뭐라고 포장해 줘야 되나? 힙합 선생님이 그 읽어본 책에 따르면 이 디스 하는 거 자체가 그냥 뭐 재미 뭐 이런 그런 문화였는데 뭐 이거 자체가 본질인데 이거를 본질이 아니라 그러면 뭐 한 것 같고 다만 쌤 생각에는 아무리 그 처음이었다 하더라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선돼야 된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한다거나 어쨌든 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요거 너가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이건 힙합의 본질이 아니라 음악의 본질인 거지. 음악의 본질에 있어서 힙합이 어긋나고 있다.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처음에 힙합이 인기 없을 때는 별 문제 없었다는 거야. 지들끼리 그러고 마니까. 근데 이제는 아주 인기를 끌고 매스미디어, 대중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그러니 그런 힙합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했을 때도 이제는 그 음악의 본질에 맞지 않는 이런 디스전은 자제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운다던가. 그래서 준이 너가 이 글 안에서 어떤 논리를 내세울 건가? 그 논리 체계가 조금은 더 분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 논리 체계가 탄탄하게 쓴 가운데서 네가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득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관계까지 그래서 악습은 멈춘다. 그러니까 차라리 요게 오히려 쌤 생각에는 더 정리된 그런 이야기일 거란 얘기지. 그다음에 두 번째 힙합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상당히 좋다. 그다음에 마지막에서 이제 진행 중이지만 불편해한다. 그 디스가 근본적인 문제가 맞지만 근데 여기까지는 또 한데 여기서 갑자기 새로운 얘기를 꺼내. 기성세대는 이런 힙합 문제 자체를 싫어하기도 한다. 라고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는 여태까지 네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거든. 그렇다면 이 최종 결론에서는 새로운 거를 꺼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마무리해주는 단계지. 아니면 네가 이 얘기들을 차라리 앞에서 뭐해 충분히 다뤘어야지. 예를 들면 뭐 그 싫어하는 사람들 패션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다. 뭐라고 한다던가 아까 그 방송에서 뭐 뭐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 네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그 사람들이 힙합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 또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데 힙합은 이런 거다. 그러니 힙합에 대해 좀 더 폭넓은 생각,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힙합을 뭐 해야 된다. 또는 힙합 자체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그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돼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논리를 가져간다라면 네가 마지막 부분에 이걸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요 이야기를 이렇게 가져버리게 된다라면 그 새로운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글이 더 완성도 높은 글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쌤이 말했던 이런 부분들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준이 글을 본 누구의 의견이야? 선생님. 의견이야. 근데 이제 선생님의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여지는 거고 선생님과 또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그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생님에서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둬서 얼마든지 또 논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이 한 얘기에 대해서 혹시 보충해서 또는 뭐 반박해서 할 얘기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고, 네, 준이 어쨌든 아주 좋은 글 잘 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지석 원. 네, 저기, 왜 글씨가 작죠? 조금만 키워줄게. 시비를 쓰다니, 이 녀석. 나 뭐, 긴데요? 읽었었지? 긴 줄 몰랐는데. 응? 자, 하겠습니다. 아니, 긴데? 힙합은 미국 흑인들의 자랑스러운 문화이다. 그들의 음악은 클럽에서 시작해 흑인들이 겪은 차별과 서름을 토로하는 음악으로까지 자리잡게 되었다. 힙합에는 음악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힙합 패션, 브레이크댄스, 그래피티 등으로 불리는 문화도 모두 힙합에 속한다. 이 장르는 생겨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현대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음악으로 자리매김했다. 초기의 힙합은 흑인들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점점 힙합이 유명세를 타고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며 한국어도 힙합이 들어왔다. 한국 힙합은 보통 국힙이라고 칭하며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다른 장르들에 비해 견고한 입지를 다지는 데 성공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힙합 대중에게 알린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태지와 아이들, 듀스, 현진영 등이 있다. 특히 서태지와 아이들의 인기는 어마어마했다. 그 시대 어떤 힙합 아티스트와도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 파급력은 엄청났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가요계 판도를 바꾼 선구자, 문화 대통령이라 불렸겠는가. 한국의 힙합 역사의 문을 이들이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깔아놓은 초석을 딛고 수많은 힙합 아티스트들이 탄생했다. 그들을 꼽아보자면 솔리드, 진우션, DJ DOC, 드렁큰 타이거 등이 있다. 이때부터 점점 힙합이 방송 매체 등에도 등장하면서 대중적 인기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들의 뒤를 이어 리쌍, 다이나믹 듀오, 에픽하이 같은 아티스트들이 상업적, 예술적으로 아주 큰 성공을 거두며 힙합을 더욱더 대중적인 장르로 만들었다. 현재 한국 힙합을 있게 만든 것은 쇼미더머니의 영향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쇼미더머니는 한국 힙합 경연 프로그램으로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이 랩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 주 콘텐츠다. 이 프로그램은 그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슈퍼스타 K를 넘어섰고 10년 동안 장수하며 힙합이 한국에 완곡하게 자리 잡는 것에 큰 기여를 했다. 현재 쇼미더머니는 시즌 11이 끝난 상태다. 힙합은 나라를 불문하고 항상 이슈가 따라다닌다. 한국의 힙합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힙합의 문제점들은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요즘 한국 래퍼들은 돈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돈을 주제로 한 가사 정말 많고 자신이 돈 많은 것을 자랑하는 가사도 많다. 물론 플렉스가 힙합 문화 중 하나인 것은 맞다. 하지만 돈만 바라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힙합은 흑인들의 음악이다. 흑인들은 차별을 받은 역사가 있으므로 가사의 정정신과 사회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힙합의 또 다른 면이다. 그래서 한국 래퍼들은 사회 이슈 같은 것을 가사에 넣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 물론 사회 분위기의 탓도 있겠지만 힙합은 다른 음악에 비해 가사가 자유로운 편이고 많은 내용을 넣을 수도 있다. 가사에 우리 사회에 대해 쓰는 것은 래퍼들의 의무라 생각한다. 또 다른 이슈는 표현이다. 외국의 힙합들도 모두 그렇듯이 한국 힙합도 가사에 쓴 거친 표현과 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누구를 깎아내리는 말, 심한 욕설들을 멋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다. 실제로 힙합을 들어보면 욕설이 꽤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은 멋도 없을 뿐더러 사람들을 화나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얼마든지 욕 없이 좋은 가사를 쓰고 좋은 라임 만들 수 있다. 전 세계 모든 힙합씬이 짊어진 문제다. 한국 힙합의 대중화를 이끈 쇼미더머니도 문제가 꽤 많았다. 일단 쇼미더머니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힙합 그 자체를 발전시키려는 의도보다는 상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변질되어 왔다. 따지고 보면 디스 배틀도 시청률을 높이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디스를 래퍼의 소양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디스는 그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 아무 쓸모도 없다. 그리고 쇼미더머니도 앞서 말한 돈을 추구하는 스타일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제목마다 쇼 미더 머니이다. 가장 장수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힙합 경연 프로그램인 만큼 문제점도 정말 많았다. 한국 힙합은 지금 급격히 성장하다 잠깐 휴식기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많은 래퍼들이 나오고 있지만 서태지 아이들이나 에픽하이 같은 같이 큰 히트를 치지는 못하고 있고 쇼미더머니 인기도 거의 떨어졌다. 하지만 아직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힙합이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석 원부터 하진, 준이 순으로 글에 대한 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힙합의 역사에 대해서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하진, 마이크. 마이크 켜고. 글이 긴데 정리를 깔끔하게 잘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준이. 진짜 지석이 진짜 되게 모든 걸 다 세세하게 잘 설명해주고 그게 그러니까 지석이 둘이 전적으로 그 정보가 많은데 그 정보를 정보가 많으면 대부분 뭐 약간 어지럽고 약간 난잡하게 그렇게 쓰여지는 경우도 많은데 지석이는 그거를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국 힙합을 위한 조언이 있었어요. 그거 안 썼어. 네, 네. 지도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똑같은 글을 갖고도 이렇게 준이가 쓴 글과 지석이가 쓴 글이 다르지. 이게 이제 준이의 개성이고 지석이의 개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개성이 이제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지석이 글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구체적으로 쓰고 있다는 점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선생님이 준이가 글을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쉽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 약간 그 뭐야 두리뭉실한 어떤 그런 점이 있다라면 지석이 글은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들 이런 것들을 제시했다는 점이 좋고, 두 번째 어쨌든 이렇게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쭉 써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히려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가 좋았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석이도 준이와 마찬가지로 일단 힙합이 전체적으로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힙합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한 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야. 무난하다는 거야. 무난하게. 아까 준이도 그랬고. 그래서 다만 다른 점은 이제 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그런 형식을 일단 갖추고 있었는데 지석이는 특별히 그런 형식 없이 그냥 하나의 그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글을 쓰고 있다는 것들이 또 지석이 글과 준이 글의 어떤 그런 차이성, 차별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뭐 1세대 서태지 아이들부터 시작을 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 대해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방송 매체들이 등장하면 대중인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이제 쇼미더머니까지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힙합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점이 결국은 준이도 아까 상업성을 얘기했고 그 디스 얘기했는데 지석이도 그 보는 건 똑같아. 다만 그 서술 방식, 풀어서 쓰는 방식이 둘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래퍼들이 돈을 좋아하는 경향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라고 얘기하면서 지석이가 뭐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게 아니야. 제시했어. 다만 준이처럼 문제점, 개선점 요거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딱딱 구별돼 쓴 게 아니라 묶어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돈만 바라보는 거 좋지 않다고 본다. 이게 이제 문제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너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 힙합은 흑인들의 흑인 음악이었고 차별받은 역사가 있으므로 저항정치가 사회시대에 문제 얘기가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래퍼들도 의무라고 생각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한국 힙합이 나아갈 길이라는 부분에서 사회 이슈에 관해서 다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따로 이렇게 뭐 자리를 잡아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이 안에서 문제와 해결책을 한꺼번에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방향을 택한 거지. 준이는 문제끼리 다 얘기하고 해결책 따로 이렇게 했던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글 쓰는 방식의 어떤 그런 차이기 때문에 그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욕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 여기도 마찬가지지. 얼마든지 욕업 좋은 가사를 쓰고 있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전 세계 모든 힙합 씬이 짊어진 문제다라고 식으로 해서 좋은 욕 없이 좋은 가사를 쓴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되는 요 부분들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바라는 바가 있다라면 그 구체적 이것도 뭐 이런 사례 대안을 제시해 준다던가 뭐 그런 사례를 제시해 준다던가
뭐 이럴 수 있으면 더 좋지 음,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전 세계 모든 힙합 씬이 짊어진 문제다라고 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글이 한국의 어떤 그런 상황을 다루고 있다라면 이 문제를 어쨌든 그 한국의 어떤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이야기를 쓴다던가 뭐 이상해지겠지만 뭐 우리말을 살려서 더 뭐 힙합 가사를 쓰려는 어떤 그런 뭐 노력을 좀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있어요. 선생님이 잘 모르지만 힙합 가사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외국어하고 같이 막 이렇게 섞어 쓰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그 힙합의 영향인지 뭐 영향인지 모르겠죠.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진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논쟁이 좀 있는 걸 알고 있어. 그 가사 자체에 너무 많이 영어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미 우리 그 가수들이 그 전까지는 한국 관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어 가사를 쓰는 게 당연했다. 근데 이미 이제 그 케이팝 그 가수들이 한국 시장만을 상대로 하고 있지 않고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가사에 영어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이렇게 뭐야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고 영어로만 부르지 아니하고 중간중간 한국어도 섞어놔서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다라고 오히려 그거를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뭐 이 선생님 이 말이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한국의 가수들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어로 뭘 해야 되지 않냐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견해가 있어. 그건 또 이제 지석이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게 한국 힙합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힙합의 문제가 아닌 한국 힙합의 문제라는 어떤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한국 힙합의 문제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전체 속에서 같은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렇게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갖고 있었는지 한국 뭐 그런 것들을 쌤이 묻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쇼미더머니라는 부분에서 상업을 한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뭐 디스배틀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성장하다 휴식기를 취하고 본다. 치지 못하고 인기가 거의 떨어졌다. 하지만 아직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 좋은 성적을 바란다 해서 사실은 다른 의미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힘있게 쫙 갔어 글이. 근데 여기에서 너무 갑자기 이렇게 확 끝나버린 느낌?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이렇게 뭐 가능성 있다, 뭐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임팩트 있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끝 마무리가 임팩트가 좀 이렇게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느낌이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쇼미더머니 인기도 거의 떨어졌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 건가 아까 뭐 준이 말에 따르면 그러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이 글을 두 문장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걸 최소한 문단으로 구성해 좀 더 이렇게 힘있게 끝냈더라면 더 좋은 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사람들 다 이름을 알거든? 진우션, DJ DOC, 드렁큰 타이거 뭐 이런 사람들 다 아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힙합과 관련된 사람들이구나. 쌤이 음, 저거 아, 저도 저기랑 같은 자료를 찾아본 것 같거든요. 뭐 그럴 수 있지. 살짝 그래서 아까 뭐 준이한테 얘기했던 그 부분들은 그냥 특별히 얘기 안 하고 생략했습니다. 뭐 당연히 참고한 자료라던가 뭐 역시 지도에도 보면 뭐 이런 부분들이 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꼭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빼고 그러면 됩니다. 네, 자, 근데 지석2가 지금 뭐 비슷한 자료를 갖고 됐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갖고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그 뭐야 지석2의 색깔이 묻어나게 썼는지 아닌지 아니면 지석1 역시 그냥 자기 색깔이 아닌 건지 그냥 원래 원자료의 색깔인 것 뿐인지 한번 이제 지석2 글을 보면 알겠지. 자, 살짝 역사서처럼 썼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지석2 네. 한국의 힙합은 소위 줄여서 국힙이라고 부르며, 한국 힙합은 유행이 짧았던 록 음악,
일렉트로닉 뮤직과는 다르게 오랫동안 한국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이미 우리에게는 노래에 친숙한 한 장르가 되어 있다. 힙합은 1983년 후반, 1983년 후반 국내 언론인 경향신문에서 한 번 언급된 뒤 1990년도 초에 1세대 아이돌인 서태지와 아이들과 힙합급 듀스로부터 시작되었다. 서태지와 아이들과 듀스는 무려 30년이 지났지만 그 당시에는 있지도 않던 학생들 그 당시 30년이 지났지만 그 당시에는 있지도 않던 지금의 학생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이름들이다. 이렇게 힙합으로 크게 성공한 두 유명 그룹이 막을 내린 뒤 1997년부터 지누션, 업타운과 같은 그룹들이 제대로 된 힙합 앨범을 내리며 1999년 드렁크 타이거의 1집 Year of the Tiger이 국내에서 크게 성공하며 오버그라운드 힙합, 여러 미디어에 노출된 사람들의 노래, 즉 대외 활동에 활발한 사람들을 부르는 노래로 한국 힙합의 성대한 시작이 알리게 되었다. 그 뒤에 2000년대쯤 여러 20대들이 힙합의 유행에 물꼬를 발을 들이고 여러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힙합을 작곡하고 발표하게 되었다. 즉 언더그라운드 힙합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2010년에는 이런 언더그라운드 힙합을 하는 사람들을 밖으로 노출시키는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와 같은 프로그램이 흥행세를 띠게 되었다. 이렇게 잘 나가는 힙합은 이런 흥행세를 띠면 항상 생기는 논란의 불씨가 되게 되었다. 우선 힙합을 하는 여러 사람이 다 아이돌과 같은 수많은 군면세를 받게 되었다. 그것도 상당히 많으면 혈육이 아닌 지금까지 군면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힙합 가수들은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다른 장르에 비해 마약으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상당히 증가하여 이런 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또한 2020년 쇼미더머니가 최저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여러 방편에서 힙합의 인기도 결국엔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니냐는 말도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이러한 힙합이 짧은 역사를 가졌으며 수많은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힙합의 노래 그 자체는 계속 들어도 듣기 좋은 곡인 것 같다. 하진이, 준이, 지석 원순으로 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이. 한국 힙합의 역사에 대해 잘 설명한 것 같아서 좋았고요. 그리고 한국 힙합에 대해 자기 생각을 잘 말한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준이. 네, 전체적으로 지소이가 특히 한국 힙합의 역사를 되게 세세하게 잘 설명해 준 것 같고요. 그런데 약간 문단굴별이 약간 안 된 게 약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마무리를 할 때, 마무리를 할 때 전체적으로 다 계속 잘 쓰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냥 딱 끊겨버려가지고 그냥 딱 끝내가지고 마지막에 조금 더 자신의 생각을 달면 어떤 말이나 이런 것을 해주면서 끝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지석 원. 일단은 글의 흐름이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고요. 또 힙합이 뭔지 한국 힙합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한국 힙합 역사 그리고 뭐 논란 이런 거 정리가 잘 돼 있었는데 준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마지막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석은 힙합을 안 들어요. 아니, 걔 노래를 안 듣고 힙합은 당연히 안 듣습니다. 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쟁이네. 내가 얼마 전에 내 힙합 조금 내가 알는 거 몇 개 있잖아. 10개 정도. 자, 은지가 노래 하나도 안 들어요. 너는 아이들만 듣잖아, 이놈아. 아닌데? 자, 네가 지금 힙합을 알아? 지석2가 아까 지석1과 같은 자료를 참고했다라고 했는데 같은 자료를 참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석1의 글과 지석2의 글은 색깔이 또 많이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이 어쨌든 원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바탕으로 자기가 가공해서 자기의 자료로 만들 수 있는 힘, 혹에 이제 글 쓰는 어떤 그런 힘이라는 거야. 세상에 새로운 건 없어. 물론 이제 그 자기가 막 이렇게 더 막 연구하고 그리고 원 자료를 한 사람들의 노력이 인정돼야 되지. 근데 이제 그걸 바탕으로 또 이제 우리가 2차, 3차 또 이렇게 우리가 창작을 해가는 그러한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 자료를 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감사의 마음 뭐 이런 걸 담아서 사실은 이러이러한 글을 참고했다라는 것들이 늘 아까 뭐 준이할 때 얘기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써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까 선생님 준이할 때는 두 가지 얘기했었는데
그 원 자료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 예의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봐봐. 을을 썼어요. 을을 맘대로. 자, 여기서는 한국의 힙합은, 여기서 한국 힙합은, 그렇잖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 의의가 뭐 하지 않다는 거야,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선생님이 뭘 말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국의 힙합은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지금 한 문장이야. 어?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석이 원이나 준이 같은 경우는 그래 어쨌든 좀 짧게 끊어서 쓰려는 어떤 그런 그 움직임이 보였어. 아까 글들에서 보면. 근데 아직 지석이 같은 경우 요것만 보면은 그 다음 글도 마찬가지네. 문장이 아직도 좀 이렇게 긴 그런 문장을 갖고 있어서 문장을 좀 끌어서면 좋겠다. 그다음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요 말을 너무 좋아했어. 이 말 알아? 너네? 네, 알아요. 요 말. 요 말이 뭐야? 뜻이 보통 소위 이게 뭐야? 살짝 그 약간 어. 소신? 의견을 소위 줄여서 그러니까 소위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말로 바꾸면 이른바 이른바 뭐뭐 이른바. 따르면 소위 뭐뭐라고 하는 것들이 이른바 뭐뭐라고 하는 것들에서 아 소위라는 말을 쓰면 되게 멋있어 보였어. 편에서 그래서 말하는 거. 쌤이 그래서 일부러 막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 어렸을 때 거의 너희 말한 나이 때야. 그래갖고 내가 막 소위 막 하면서 내가 그러면서 아 뭐 잘나 보이는 어떤 그런 말을 여기 썼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야. 하나가 지석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선배처럼 잘난 체 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썼거나 두 번째 원 자료에 써 있는 글을 그냥 그대로 뭐 했거나 갖고 왔거나 둘 중에 하나야. 뭐 둘 중에 물론 뭐 또 다른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의 반성은 이렇게 아 뭐야 소위라는 말 중학교 2학년들 거의 안 써.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뭐에 쓰는 말로 쓰는 게 좋겠다라는 뭐 그런 그 부분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유 그러면 어휘가 너무 한정돼 있지 않냐. 자꾸 이제 어려운 어휘나 이런 걸 자꾸 써야 그래야 이제 하는 거지. 왜 맨날 그 읽는 사람들 눈높이에 맞추면 너무 이렇게 하향평준화되는 거 아니냐. 읽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요게 뭔 말이지 하고 이렇게 익혀나가야지. 애들이 그 어려운 말 모른다고 맨날 쉬운 말로만 쓰면 전체적인 그 지적순위 하향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글이라는 거는 읽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어려운 말 쓰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논란들이 있어가지고 수혜님은 어쨌든 기본은 그 쉬운 말로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편이야 이제는 가급 되도록이면 우리말에서 우리말을 사용해서 써야 된다고 하는 편인데 뭐 사람 따라 그 생각은 조금 또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이미 한 장르가 되어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봐. 요것도 한 장르가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서술형 자체를 이른바 이거를 그 수동형으로 쓴 거야. 되었다, 장르이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되어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고 있거든. 그런 점에서 이제 뒤에 보면은 이런 어투가 시작되었다. 지금 요 말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끝나는 것들이 반복되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말하는 그런 수동태, 우리말에는 별로 수동태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 능동이라는 거야. 뭐뭐 한다. 그것 때문에 주어 자체를 바꿔서 뭐뭐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사람마다 이제 이거를 개성, 문체의 어떤 그런 차이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한국의 어법 잘 맞지 않는 걸로 봐야 되는지 그것도 역시 평가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능동 자, 너무 어려워요. 어? 능동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뭐야 그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 최근 들어서 가장 화제가 됐던 말, 영어를 뺨이 잘하는 명이구나. 뺨이 우리 아이 손에 부딪혔, 뺨이 우리 아이 손에 부딪혔다. 아, 라는 식으로 놀라운 발상 아니야. 뭐 뭐야 손으로 뺨을 때렸다는데 뺨이 우리 아이 손에 부딪혔다. 뭐 이런 식으로 왜 갑자기 내 손이 네 어깨에 맞았잖아. 이렇게. 요즘 선생님 마우스가 이상한지 지가 알아서 막 화면이 그 뭐야 카메라가 꺼지고 막 그래. 자 어쨌든 그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997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도 표시를 지금 지석이는 분명하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지금 준이 지석도 지석 완을 할 때 지석 완이 제일 확실한 거야. 연도 표시까지 딱딱 해주니까 더 이제 분명하게 그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써준 겁니다. 자, 지석 투 아니에요?
지속 2가, 그러니까 서태지 아이들이 이름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다 썼잖아. 그러니까 뭐 그 부분도 서태지 아이들 인기가 있었다. 뭐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있지도 않던 학생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이름들이다라고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썼고, 이것도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었다라고 계속 쓰고 있잖아. 끝이. 뭐 시작했다. 한국 힙합이 성대히 시작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썼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너무 이제 이렇게 수동태의 어떤 그런 표현 방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계속 자꾸 발표하게 되었다. 라고 생각. 이것도 그냥 뭐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힙합을 작곡하고 발표했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아, 근데 하게 되었다라고 이 표현을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것도 뭐라고 쓰면 돼? 언더그라운드 힙합의 시대가 열렸다 쓰면 돼. 열리게 되었다가 아니라 열렸다. 지금 선생님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얘들아? 네. 네, 밖으로 언더그라운드 힙합하는 사람 밖으로 노출시키는 쇼미더 같은 프로그램이 흥세를 띠게 되었다. 쇼미더 같은 프로그램이 뭐 흥행했다. 되었다. 흥행했다. 뭐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흥행세를 띠게 되었다. 그다음에 이렇게 잘 나가던 힙합은 이러한 흥행세를 띠면 항상 생긴 논란의 불씨가 잡혀지게 되었. 진짜 계속 되었다로 썼구나. 자, 그래서 이제 그 지석이가 이번 글만 그런 건지 아니면 지석이가 혹시나 다른 글에서도 늘 이렇게 쓰는 건지 한번 지석이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아까 지석이하고 같은 자료를 참고했다고 그랬는데 주목한 게 전혀 다르잖아. 그 확실하지는 않아요. 아, 아마 근데 그런 것 너는 같아요. 군면제 얘기를 꺼냈고 지석이 글은 아까 군면제 뭐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것도 상당히 많으며 현역이 아닌 사람들까지 이건 무슨 말이야? 현역이 아닌 사람까지 군면제를 받으며 그니까 지금 힙합 곡을 작곡하지 않는 사람들도 불문제를 받고 있잖아. 그 현역이 우리나라 그 쓰는데. 현역이야. 네. 선생님은 군대 얘기 나와가지고 군대 가지고 우리 현역, 뭐 예비역, 아니면 현역, 그다음에 보충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역은 이른바 그 전방에 가가지고 실제 군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그 현역 1급이나 요즘에 1급부터 한 4급까지인가 판정받은 아니 1급, 1, 2급, 2급 신체 검사 해가지고 그러면 네. 현역하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옛날에는 4급 이하부터는 안 가는 걸 거. 방이라 불렀고 지금은 그 복무요 사회복무요원 뭐 이렇게 네, 불러가지고 맞아요. 네, 학교라든가 뭐 복무원 보건소 뭐 이런 데 근무하는 상사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 그래서 뭐 그 얘기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말한 그 여기서 말한 현역은 그 아이돌 그 뭐야 랩 네. 래퍼 현역. 힙합 래퍼가 아닌 래퍼 현역이 아닌 사람까지 군면제를 받으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군면제를 받은 거야? 어떻게 해서? 몰라요. 그냥 받았대요. 그러니까 요 그냥 부분들이 이게 이제 그 이 사람들이 아직 그 생겨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 그 전체적으로 힙합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 그 정부의 대처가 좀 느렸던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자, 예. 그런 힙합 한다고 무슨 저기 뭐야 그 뭐지 면제주 그런 건 없어. 아마도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됐다라면 선생님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이 친구들이 불법을 저지른 거야. 예를 들면 뭐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쇼를 한다던가 옛날에 아, 그런 방법 맞아요. 뭐 뼈를 부러뜨린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이상한 그 음료 같은 걸 막 먹고 들어가가지고 그 CT 찍으면 여기 뭐 이렇게 뭐 시커멓게 나오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그 병역 비리를 저지른 거야. 근데 그 정신병으로 많이 갔다고 써져 있어요. 그 그러니까 자료. 이 사람들이 군대 가는 거가 억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군대를 가지 않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그 뭐야,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방법을 쓴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석이가 이제 이게 너가 뭐 이렇게 지금의 어떤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사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약 사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게 되었다. 상당히 증가하여 이러한 일도 논란이 되었다.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이게 쓰면 되고, 되었다. 떨어진 아니라 말 나오기 시작했다. 어. 이렇게 했고, 이따가 나는 이러한 처음 힙합에 따른 수많은 논란들을 알고 있지만, 뭐 되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역시 지석2도 지석1과 마찬가지로, 너무 이제 끝 결말이 좀 이렇게 힘없게 끝나는 점들이 있고, 준이가 지석2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지석1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뭘, 대안이 네? 없,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뭘 어쩌라고. 그러니까 지금 지석이는 요것도 문제고 요것도 문제고 요것도 문제고 해서 문제점을 막 얘기했는데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앞으로 나아갈 방향, 비전 제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지석 2의 글에 빠진 겁니다. 아까 지석 1의 글에는 위치만 다를 뿐 있었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석 2의 글의 좋은 점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가장 확실하게 좋은 점은 이렇게 연도 표시가 분명하게 돼 있어서 이제 그 것들을 제보를 알 수 있다는 것들은 분명히 좋은 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처럼 뭐 자료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뭘 알아보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공부도 되는 거고 여러분도 공부도 되는 거고 그것들을 정리해보는 그런 계기도 되는 거고 또 이러한 거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려면 여러분이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아예 뭐 지석원처럼 자기가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뭐 준이처럼 즐겨 들어서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소견을 갖고 있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럴 때만 글을 써야 돼.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학생이란 이유로 난 별 관심도 없는 거에 대해서 지적2처럼 요구받는 글을 써야 된다는 경우가 있어요. 요구받는 거. 그때는 내 고민, 내 체험이 아닌 거지. 그때는 할 수 없이 전반적인 그 자료를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익히고 그 분위기를 바탕으로 자기가 이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지. 그 취사 선택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뭐 그런 어떤 글쓰기가 있다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또 이렇게 이런 다양한 글들을 또 써보는 경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가 그 추석이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고 다다음 주에 우리가 볼 텐데 다다음 주에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는 다음 주가 책이고 다다음 주가 글쓰기잖아. 근데 우리가 글쓰기는 생략을 하고 다다음 주에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 이거요, 이거. 아, 미리 사놨죠. 맞아.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 저 책 가지고 독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네.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 가지고 독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진이 됐니? 그래서 뭐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 책 갖고 보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또 과학 뭐 준비하느라고 바쁠 텐데 어서 가서 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행복하게 재밌게 잘 보내시고 다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히 계세요.